1976년 태국 파타야 선샤인 리조트에서 한 미국 여행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범인에 대한 단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문도 없고 남아있는 거라곤 족적 하나. 족적 사이즈나 여러가지 범행 수법 이런 게 불과 지난달 벌어진 방콕 호텔 살인 사건과 똑같은 것 같은데, 경찰은 용의자조차 추리지 못하고 있고 살인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 비키니 킬러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지며 태국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전전긍긍하던 경찰. 그러던 중 사건의 중요한 목격자를 찾게 됩니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 부근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내려줬었다는 택시 기사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1975년부터 1976년까지 태국, 아프가니스탄, 그리스 등 당시 1년째 각국의 관광지를 떠돌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취제를 써 금품을 털고 약 5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 샤를 소브라즈. 방콕 살인사건과 태국 살인사건 역시 이놈이 한 거라는 촉이 딱 온 거예요. 샤를 소브라즈는 프랑스 국적의 인도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32살 프랑스 인도 사람으로 1년 전 태국에 들어온 후에 사건 리조트에 머물면서 관광객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 사건 리조트에서 체크아웃을 한 이후 행적은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 지은 후에 바로 공항에 출국 금지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은 거예요. 이놈이 범행하고 바로 그날 네팔로 나른 거예요. 이미 2주 전에 네팔로 떴어. 그리고 그 네팔에서 2건의 살인을 또 저지릅니다. 수법은 똑같아요. 약물을 이용해서 기절시키고 금품 뺏고 죽이고. 이때 네팔에서 소브라즈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브라즈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여권을 이용해 다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싱가포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명을 죽여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거기서는 살인은 안 하고 보석을 훔쳐요. 그리고는 다시 인도로 또 날아가는데, 그런데 인도로 날아가기 바로 직전 또 한 남자를 독극물로 죽입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이렇게 5명을 죽입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렸으니 태국 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담당 형사 얌팽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5명이나 죽인 놈인데, 이게요, 지금 연도로 설명을 하니까 이때 연도에 이제 사망자, 피해자가 5명이다 말하는 건데, 실제로 통틀어서 보면 이놈 20명 넘게 죽인 놈이거든요. 이런 놈을 그냥 이렇게 도망가게 냅둬야 하는 건가? 이 얌팽 형사 입장에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형사가 인도 인터폴에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공조를 요청합니다. 태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 있을 때 같은 시각 인도로 도망간 소브라즈는 집어넣게 못 준다고 인도 뭄바이에서도 경찰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프랑스 대학생들 60명을 마약 중독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금품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고 도망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인도 뭄바이 경찰서로 체포가 된 소브라즈. 이 사실은 태국 경찰서로까지 전달이 됐고, 이 소식에 바로 이 얌팽 형사 인도로 날아간 거예요. 아, 이 새끼 잡았구나. 그런데 인도 경찰이 잡았잖아요. 태국으로 바로 못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도에서는 살인을 안 했네. 인도에선 사람을 안 죽였어. 강도권만 적용돼서 징역 10년이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인도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이 말에 얌팽 형사는 10년은 너무 많습니다. 이놈은 우리 태국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짓이 더 극악하니까 우리한테 먼저 소브라즈를 넘겨주십시오. 넘겨주겠습니까? 자기들이 잡았는데?
아이, 그건 안 되죠. 여기에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잡았습니다. 당연히 인도에서 저지른 죄값, 형량을 다 마치면 그때 태국으로 넘겨드릴게요. 그렇게 소브라즈는 인도에서 가장 엄중한 감옥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팽 형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징역 10년? 이놈이 저지른 짓은 우리 태국에선 사형감이라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지.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소브라즈는 보내졌습니다. 죄를 반성하며 힘들게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놈은요, 감옥 안에서 돈을 써가지고 특권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감옥이 아니야. 감옥 안에서 TV, 음식, 담배, 핸드폰, 여자까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엄청 편하게 산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86년 3월 16일 소브라즈의 석방일 날, 이 안팽 형사는 잊지 않고 인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데리고 오려고. 그런데 석방 직전 이놈이 사라진 거예요. 탈옥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3월 16일 바로 전날인 15일 저녁에 이놈이 감옥에서 죄수와 간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한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인도 경찰도 다 불러가지고 한 잔에 술 먹이고 안주 먹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본인과 그의 부하 4명을 제외하고는 다 뻗어버렸네. 음식에 약을 섞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소브라즈는 부하들과 함께 떳떳하게 감옥 정문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뉴델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논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놀았어. 그리고는 탈옥했다고 난리난 감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옵니다. 바로 다시 잡힌 거예요. 왜? 자기가 그대로 인도에서 석방이 되면 태국으로 보내질 텐데, 태국은 사형이거든. 태국으로 가면 나 죽어. 그래서 일부러 탈옥하고 또 잡힌 거예요. 나 인도에서 탈옥했으니까 또 인도에서 벌 받아야죠. 인도에서는 탈옥을 시도한 죄수는 형량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소브라즈는 다시 10년 추가. 이 안팽 형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놈의 석방 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다시 플러스 10년이 되면 태국은 공소시효가 20년인데 이 여우 같은 새끼 사형을 면하려고 일부러 탈옥을 했구나. 하지만 어떡해요. 그 나라 법인데. 결국 11년이나 더 지난 1997년 2월 5일 인도의 형법이 정한 최고 한도까지 소브라즈는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감옥 가서도 잘 살고 자연스레 태국에서 저지른 모든 죄도 공소시효로 무효가 되면서 아무 죄값을 받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고 바로 자국인 프랑스로 귀화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태국 얀팽 형사는 퇴직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요. 무려 20년 넘게 소브라즈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못 잡고 은퇴한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프랑스에 알려지면서 소브라즈는 프랑스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뭐 이런 살인마가 다 있나. 그래서 책과 영화까지 만들어지고요. 인터뷰 한 건에 5,000프랑씩 받아 챙기면서 연쇄 살인마 치고는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석방되고 6년 후인 2003년 9월 17일 소브라즈는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 네팔로 휴가 삼아 아내와 함께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소브라즈는 추억의 한 곳을 찾아가는데요. 와, 한 30년 됐나?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 아, 여기 오니까 옛 추억이 생각나는구만. 그런데 이 소브라즈, 네팔 경찰에게 현장에서 갑자기 체포가 됩니다. 네가 죽기 전에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곳에서 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를 목 졸라 잔인하게 죽였지. 범인은 자신의 범행 현장을 한 번은 꼭 돌아보게 돼 있으니까.
네 자서전을 읽었어. 태국 형사가 널 20년간 쫓다가 은퇴했다고 하대. 뭐 의기양양했겠지. 그런데 섭섭하게도 넌 날 잊고 있었어. 나는 너를 30년이나 기다렸는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제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놈이 네팔에서 살인을 2건 저질렀다고. 그런데 이때 목 졸라 한 여자를 죽였는데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현장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던 어린 꼬마 남자아이. 살인 현장을 목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브라즈가 어린애니까 뭐 알겠나, 지가 뭐 신고하겠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냅두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던 이 꼬마 아이 절대 안 잊혀지죠.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이 사건을 꼭 해결하고 싶다는, 내가 본 그 범인을 내 손으로 꼭 잡고 싶다는 그 집념 하나로 네팔 경찰이 된 거예요. 실제 이분입니다. 네팔 경찰. 그렇게 30년 동안 소브라즈를 쫓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소브라즈가 카지노를 즐기려고 네팔에 다시 찾아왔다라는 걸 알게 됐고 바로 추적해서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네팔 경찰에게 체포된 소브라즈. 이때까지도요, 이놈은 당당했습니다. 어이, 경찰 양반. 내 아내가 지금 대사관에 다 연락했을 거야. 30년 전 그 사건으로 나를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바보 아니냐? 하지만 바보는 너지. 태국은 공소시효가 20년이라는 걸 알면서 왜 네팔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네팔은 공소시효가 없어. 3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흘러도 잡히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게 1970년대 동남아를 떠돌며 20여 명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 소브라즈. 30년 동안 온갖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며 각국의 경찰들을 희롱했으나 결국 30년 동안 그를 쫓았던 한 형사의 집념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재 소브라즈는 네팔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살인이 절대 추억이 돼선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동남아에서 치를 떨었던 최악의 살인마 소브라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